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제 3, 자, 경제 체제들은 어떤 원리와 제도를 바탕으로 할까? 즉,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제 체제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그 경제 체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교과서 26페이지에 인공위성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자, 우리나라와 북한, 그다음에 일본의 밤, 그 야경이죠, 말하자면. 자, 야경인데 자, 이게 경제 체제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하고 자, 일본은 대체로 좀 밝죠. 자, 그 이야기는 나름 이제 밤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이 북한은 암흑 세상이거든요. 여기 평양만 약간 그래도 불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암흑 천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은 경제 체제로 얘기했을 때 자,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네,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북한은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체제, 경제체제보다는 우월하구나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갑니다. 뚝딱. 그래서 경제 체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경제 체제에는 이제 전통 경제 체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혼합.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제 체제가 뭐냐 이거죠. 경제 체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겁니다.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제도화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왜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 봤었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모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나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이제 경제 체제는 결국은 경제 문제는 희소성, 이 재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제 문제가. 자, 그러면 어떠한 사회든지 이런 경제 문제는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 문제는 자, 개인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 문제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경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 그 방식을 제도화를 시켜놨는데 그게 경제체제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경제체제의 기능은 뭐냐 결국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서 사회적인 갈등, 혼란을 예방하고 자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자, 어떤 나라든지 이걸 원할 겁니다. 그죠?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띠릭. 네, 우리 교과서 27페이지에 이 그래픽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 체제의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 자원 배분과 생산물의 분배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짧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자, 세 가지. 자, 전통 경제 체제,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시장.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기준. 자, 생산 수단. 말 그대로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냐? 결국은 자본. 우리 생산 요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 토지, 자본 하는 거. 그거. 자, 토지. 자, 사람은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나 토지 같은 이런 생산 수단, 생산 요소를 자, 누가 소유하냐 이거죠. 그 형태에 따라서 자,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자, 사회나 국가 공동 소유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그렇게 이제 경제 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뚝딱. 네, 그러면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전통, 계획, 시장.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면은 전통 경제 체제는 그럼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전통이나 이 관습이나 혹은 종교 같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 국가에서 이 전통 경제 체제만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과거에 사회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그런 사회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명령,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경제 체제는 말 그대로 시장 원리. 그러니까 시장 원리는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국가가 다 이 시스템이죠. 그렇게 이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나눌 수 있는데, 자,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한다면 이건 사회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거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체제다. 자, 그래서 보통,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경제체제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갖는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장점을 먼저 보면은 그냥 전통, 그냥 옛날부터 쭉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나 자,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자, 그런 점이 장점이고요.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좀 쉽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단점을 보면은 전통이나 관습에 좀 얽매여 있는 개인들이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자유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회의 역동성, 이 변화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그리고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현대사회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 자, 이런 것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즉 성장을 하기는 좀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체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뚝딱. 그럼 계획 경제 체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역시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자, 정부, 중앙 정부가 경제 활동의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자, 통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명령 경제체다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일단, 자, 장점은 우리 사회주의 국가, 자,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자본주의 대비 이 부와 이 소득의 불평등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죠. 그죠? 불평등이 완화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다 같이 못 산다는 거죠. 뭐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다 같이 못 사는 쪽에서의 평등이니까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불평등 완화의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자, 국가의 정책 목표, 어떤 경제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상명하달식으로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이게 좋아요. 그렇지만 자, 단점은 뭐냐면은 자, 주요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공유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인간의 본성,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뭐 성취 동기라든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동기 부족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체제랑 이 계획경제체제의 역사적인 승패를 가른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성장에 좀 불리하더라. 이거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요. 자, 이런 장단점이 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띠르륵.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자, 시장 경제 최대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각 경제 주체가 시장의 신호, 그게 가격이죠.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는 순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나 외교나 치안, 경제적 약자보호 같은 어떤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시장경제체제는 순수한 형태,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방, 외교, 치안 뭐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런 국가를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양형 국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순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는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장단점을 봤을 때 사유재산과 영리 추구 활동이 보장이 되니까 상당히 이제 자유롭고 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돈 벌기 위한 혁신,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장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애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절로 자원이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뭐냐? 이거는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데, 각자의 이제 영리 추구가 보장이 되면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영리 추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요. 또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좀 심화될 수가 있고, 역시 정부가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독과점, 독점 기업이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 공공재 생산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시장 실패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시장 실패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자유로운 선택, 모두 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큰 사회적인 문제, 혼란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봤는데 순수한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순수한 형태의 전통, 계획, 시장경제를 봤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날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런 것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계획, 순수하게 시장 경제 체제로만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합의 의미는 시장이죠. 자, 시장 경제 체제 요소하고 이 계획 경제 체제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제체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혼합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뭐 북한도 뭐 사실은 혼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순수한 원형 그대로의 시장, 뭐 계획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뚝딱. 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경제 체제, 대부분의 사회는 혼합 경제 체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은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계획 경제를
계획경제체를 도입한 자, 그런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 그러니까 반대로 이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 뭐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시장 가격이 제한보다 크다. 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자, 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생산 수단은 역시 사적으로 소유가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해놓은 거고요. 자, 반면에 사회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는 대부분의 어떤 경제 활동이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고요. 마찬가지 자, 생산수단도 사유보다는 대부분 공유하고 있더라. 그런 의미로 이 기호가 표시가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오늘날의 경제 체제는 결국은 이 시장의 가격과 명령, 자본 소유 형태에 있어서 자, 사유와 자, 공유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으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혼합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순수한 형태의 시장, 순수한 형태의 계획 그런 체제로만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혼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은 뭐죠? 기본은 시장이죠. 자,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뚝딱. 그래서 교과서 29에 있는 생생탐구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헌법과 병령에 나타난 경제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아까 다 봤듯이 혼합경제체제이고요. 자, 그러면 자, 두 호떡집 주인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조 호떡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먼저 했으니까 자, 여기는 나만 장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대박 호떡이 우리나라 헌법은 영업의 자유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했을 때는 누구 말이 맞죠? 당연히 자 대박 호떡집 주장이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더 맞는 이야기겠죠.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리 이내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뭐라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영업활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계속 이어서 우리 29페이지 생생탐구 계속 보시면은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헌법 23조 1항 뭐 119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 기본법. 자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경제체제의 특징은 뭘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 헌법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23조 119조 23조 2항에 보면 자, 재산권의 행사는 뭐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자, 1항은 재산권이 보장된다. 즉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복리 적합 의무라고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반할 때는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뭐 119조 2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줄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조항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 혼합 경제 체제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경제 활동에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23조 2항에 있었어요, 그죠? 공공복리란 말, 그거죠. 결국에는
공익의 증진,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게 모든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간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 길게 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말들 쭉 나오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익 증진이다. 그리고 여기는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자, 경제 문제 1번은 뭐죠?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행하는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기준과 양식을 제도화한 것을 뭐라고 하죠? 네, 경제체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과 생산물의 분배 문제 해결 방식, 생산선의 소유 행태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올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체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전통경제체제에서는 계획경제체제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인 자유를 제약하므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음 4번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급격한 경기 변동과 같은 단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네, 맞는 이야기죠. 5번에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모두 나타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섞여서 나타나는 현실의 경제체제는 뭐라고 한다? 네, 혼합경제체제다. 뭐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은 크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각 경제 체제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림은 경제 체제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인데 옳은 설명을 골라라. 단 A, B는 계획 혹은 시장 중에 하나이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이 되는 질문의 예래요. 자, 예라면 A는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B는 아니오라 했으니까 계획 경제 체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시면, 가에는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질문에 얘가 전통이거든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없다가 돼야죠. 가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다음 니은에 A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된다. 맞죠? 다음 디귿. 우리나라는 A를 기본으로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즉 혼합 경제 체제죠. 이게 맞는 이야기죠. 계획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에 A와 달리 B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모든 사회, 모든 국가, 모든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무조건 경제 문제는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띵띵.